네, 안녕하세요. 퍼마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보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도 포함해서 흔히 부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 많잖아요. 저만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부업으로 하다가 전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부럽잖아요. 그쵸? 저도 회사 다닐 때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매월 100만 원만 더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장 가능성, 접근성, 돈 버는 정도, 초기 투자 비용, 투자 시간 대비 수익,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등급을 매겨봤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그저 제가 느낀 부분이니까요. 그저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업입니다. C등급입니다. 바로 앱테크인데요. 이 앱테크는 간단하게 끝낼게요. 성장 가능성이 없고 접근성은 좋지만 돈 버는 정도도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도 없지만 그만큼 투자 대비 수익도 매우 적습니다. 대신 리스크가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저는 이 앱테크를 할 시간에 책 한 줄을 더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두 번째로 C에서 B등급입니다. 전자책입니다. 사실 성장 가능성은 사람마다 매우 다를 것 같은데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의 경우 아는 지식들을 아무리 짜집게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C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의 경우 많은 돈을 벌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짜집게 하면 그리고 안 사요. 아무래도 접근성 같은 경우엔 좋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나 책을 쓰는다는 압박감도 있고 뭔가 지식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검수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돈 버는 정도도 천차만별인데요. 잘 버는 사람은 한두 달에 1억까지도 벌더라고요. 못 버는 사람은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마케팅도 필요한데요. 마케팅의 경우 크몽 자체에서 광고를 돌리거나 유튜브, 인스타를 통해서 유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비용 같은 경우 투자 비용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책 쓰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케팅을 사용한다면, 크몽의 광고를 사용한다면 투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곳에서 돈 내고 광고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도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은 천차만별인데요. 시간만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나 인스타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그걸 전자책을 판매를 하면 되는 거죠. 리스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책을 쓰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있는 구매 대행이나 과일 위탁, 이러한 전자책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람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책 팔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도 있고요. 이 전자책도 나름대로 환불해주세요 하는 이런 CS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못 쓰거나 짜집게 할 경우에는 욕먹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B등급입니다. 바로 강의인데요. 강의의 경우 저도 순위 측정하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아마 리스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의로 강의팔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 가능성은 천차만별인데요. 강의할 실력이 있으면 성장이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진짜 진정한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전문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팔이가 될 경우 바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 되고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에도 자리만 빌려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지식만 있으면 가능하고 강의할 수 있는 지식 자체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접근성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물론 홍보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 지식의 경우 그걸 원하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정도도 천차만별인데요. 잘 버는 사람은 1년에 10억도 버는 사람도 최근에 봤습니다. 못 버는 사람은 말 그대로 영원이고요.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이 소규모로 드는 것 같고요. 강의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강의팔이는 제외하고요. 마케팅 사용 시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은 매우 좋은 편에 속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의들이 비싸죠. 시간만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 광고하면은 광고 비용도 안 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까고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의팔이로 사람 자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 전파로 매장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때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강의하는 경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욕을 먹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제 A등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A등급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먹스타그램의 경우 마파라는 법, 그리고 유튜브로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협찬까지는 금방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꾸준히 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그냥 재미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부도 하고 지식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평소에 맛있는 거 먹고 그걸 입 좀 이쁘게 찍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 뒤에 진행해보면 부업으로 정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핸드폰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평소에 먹는 것에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다면 더욱더 확장 가능합니다. 광고 대행사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 버는 정도도 굉장히 쉽습니다. 잘 버는 사람 많고요. 광고 대행사로 성장하면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 필수고요. 물론 이 잘 버는 사람 많고 쉽다는 거는 공부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투자 비용도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사진 찍을 폰이랑 그 맛있는 음식을 사는 돈이 조금 들어간다는 점이 좀 약간 어쨌든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문 지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없는데요. 뭐 책을 리뷰해 주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스타를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투자 대비 수익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습니다. 시간만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고요. 광고와 협찬 또는 성장시킨 다음에 내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요. 자신의 얼굴을 파는 경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의나 전자책처럼 강의팔이 전자책팔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미 과포화 시장이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잘만 하면 가장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도 가능하고요. 전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나락을 가게 됩니다. 정말 이것도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데 잘못된 지식을 배우고 시작하면 정말 아예 안 팔립니다. 접근성은 보통이라고 해놨는데요. 사실 누구나 접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이라고 해놨지 제품을 파는 거에 접근성이 보통이냐라고 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키워드, 마케팅, 판매에 대한 모든 걸 배워야 합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유튜브에서 흔히 뭐 월 1000만원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거나 편법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돈 버는 정도의 경우에는 천차만별인데요. 0원 수익, 1억 수익, 10억 수익, 100억 수익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이게 한 달에 번다는 뜻은 아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겠죠.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 뭐가 되었든 들어갑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데 무자본 창업이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고요. 뭐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돈이 언제 정산될지도 모르는데 돈이 아예 없으면은 스마트 스토어 못 합니다. 제품 하나를 팔아도 돈이 필요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해도 10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 같은 경우에도 천차만별입니다. 잘못된 길, 트래픽이라든지 가구매를 사용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스토어가 날아가고 오로지 100%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제품을 못 팔면 오로지 내가 떠안아야 되는 리스크도 있죠. 정상적인 길로 가게 된다면 투자 대비 수익은 좋으나 그 시간 투자 대비 수익은 초반에는 매우 안 좋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리스크의 경우에는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실패하면 의욕이 저하됩니다. 제품을 잘못 파는 경우, 그러니까 구매 대행으로 팔면 안 되는데 구매 대행으로 판다든지, 건강기능식품 영업등록증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러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애초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더욱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스크는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A등급을 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기도 하고 공부만 하면은 가능은 하는 사업이며 부업이기 때문에 저는 A등급을 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등급 같은 경우 A에서 S급을 줬는데요. 성장 가능성은 중간입니다. 취미로 하는 경우와 본업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천차만별인데요. 블로그를 어느 정도만 해도 협찬은 금방 들어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블로그를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했는데 연극 협찬이 들어와서 지인들과 같이 연극을 무료로 봤다고 합니다. 접근성도 매우 좋은데요. 핸드폰이나 노트북 하나로도 가능하고 공부를 조금 하지 않아도 시작은 당장에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업이나 효율적으로 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유입량에 대해서 어떻게 유입이 되었는지, 최신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쉽지도 않고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단 더욱더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돈 버는 정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인데요. 잘 버는 사람도 많고 못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블로그가 잘 돼서 광고 대행사로 성장하면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유입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죠.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엔 제가 제일 안 들어가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만 쓰면 되거든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게 단점이고 투자한 시간 대비 돈이 조금 안 나오는 게 단점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 같은 경우엔 굉장히 좋죠. 투자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단 시간만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점, 그게 조금 단점일 수 있겠네요. 광고와 협찬 또는 성장시킨 후에 내 아이템을 판매가 가능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은 낮습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낮겠죠. 나중에는 더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시급보다 못 벌 가능성이 근데 더 높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블로그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부업은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누구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로의 길, 광고로의 길, 협찬으로의 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를 잘 키워야 한다는 점 때문에 약간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으로 누구나 찍어서 올릴 수 있고 누구나 가능하고, 그러나 누구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만들기도 쉽고 최근 쇼츠로 유입하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유입하는 접근성 자체로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점점 수익의 길이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츠에는 이제 쿠팡 파트너스나 이러한 링크들을 못 달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결로 계속해서 유튜브가 길을 하나둘씩 막고 있는 점, 그래서 조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정도 같은 경우엔 천차만별인데요. 잘 버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수수 유입, 카페24, 광고, 협찬 등등 벌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엔 투자 비용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편집을 하겠다 그럼 편집 비용이 발생하고요. 편집 프로그램 비용이 발생하고 내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먹는 걸 찍는다면 이 먹는 걸 사는 거에 대한 투자 비용도 들어갈 테고요. 내가 핸드폰을 쓴다면 핸드폰 전기세만이라도 당연히 투자 비용이 들어가겠죠. 공부를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전문 지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장이 좀 쉬운데요. 예를 들어 내가 중고차를 한다 하면은 중고차와 관련된 좋은 내용들을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하다 보면 성장이 그냥 됩니다. 투자 대비 수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도 별로 하지 않을 뿐더러 광고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유튜브가 유일합니다. 광고하는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하는데 내가 돈을 받죠. 그런 거는 유튜브가 유일합니다. 광고와 협찬 또는 성장시킨 후 내 아이템을 판매가 가능하고 시간 투자 대비 초반에는 수익은 낮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리스크 같은 경우엔 리스크는 없고요.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고 단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쉼없이 달려봤는데요. 제가 등급별 부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튜브가 가장 하기 좋고 저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쁘진 않지만 제가 글 쓰는 소질도 없고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해야 할 부업으로 남겨놨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고 있고 계속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스마트 스토어를 엮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진행은 하고 있으나 저도 먹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조금은 힘든 면이 있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할 건데 글쎄요,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엔 해야 할 부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한 것들을 열심히 모아서 노하우들만 해서 전자책을 만든다면 분명히 수요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앱테크 이거 안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만 생각해서 부업 티어 리스트를 정해봤습니다.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